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간밤에 이 새벽에 이 시간을 보시면 오늘 새벽 4시 16분부터 5시 1분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8% 정도의 이런 급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급락의 원인을 두고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번 급락이 두 가지 거짓 루머에 따른 청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원인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루머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면,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이 마운트 곡스와 이 미국의 정부가 몰수한 이 비트코인 지갑이 이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감지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요런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의 출처가 이 아캄이라고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아캄이 지난밤 마운트 곡스 및 미국 정부의 이 비트코인 이체는 오보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특정 월렛 라벨링 설정 실수가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런 소식이 퍼지고 나니까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번 하락의 원인을 이 잘못된 루머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윗을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미국 정부의 지갑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고 또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루머의 세트가 많은 청산을 촉발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아닌 이유가, 이 시간을 보시면 이 소식이 언제 처음 알려졌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전 5시 8분에 이 소식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 소식의 출처가 이 아캄이었잖아요. 그럼 이 아캄은 언제 이 소식이 나왔냐면, 아까 이 기사를 다시 보시면 아캄으로부터 발생한 대규모 이체 알람과 트윗은 각각 5시 7분과 5시 8분에 사용자들에게 전송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이 오보이든 아니든 이 소식이 처음 나왔던 시간이 5시 7분과 5시 8분이란 얘긴데, 그러면 다시 요 1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락의 시작은 이미 4시 17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정부의 지갑과 마운트 곡스 지갑이 움직였다라는 이 소식이 나온 시간이 바로 대략적으로 5시 7분인 요때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상태였고, 오히려 그 소식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루머 때문에 이번 하락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머가 나온 시점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미 그 전부터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번 급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럼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트윗을 보시면 아까도 이 아캄이 이 마운트 곡스와 미국 정부의 지갑이 이체됐다는 그런 오보를 처음 퍼뜨린 곳인데, 그런데 이 트윗을 보시면 시간이 오전 3시 58분에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보시면, 지난 1시간 동안 점프 트레이딩은 총 266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다양한 거래소 입금 주소에 입금을 했다라고 하면서, 입금된 주요 거래소는 바이낸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소식이 나온 시간이 3시 58분이고 이때 이 거래소에 대규모의 물량이 입금이 됐는데 그 중에서 주된 거래소는 바이낸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이 차트를 보시면 급락이 시작한 시간이 4시 한 17분 경이니까 결국에 그 대규모의 입금된 물량이 이렇게 매도 물량으로 쏟아졌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 트윗에서 이 점프 트레이딩이라고 나왔는데, 이 점프 트레이딩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점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요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점프 트레이딩은 뭐하는 회사임 해가지고, 점프 트레이딩은 이 선물 전략으로 돈을 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다라고 하면서, 한때는 가격 조작으로 검찰의 조사도 받기도 했는데 시장 교란과 유사한 행위를 통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돈을 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길 좀 더 보시면 결국 돈이 될 수 있는 곳은 찾아가서 다 해먹는 곳인데, 얘네가 크립토판에서도 점프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길 보시면
점프 크립토의 메인 업무는 MM,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점프 크립토는 뭐냐? 그럼 이 점프 트레이딩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홈페이지를 좀 아래로 좀 내려보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점프 크립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이 점프 크립토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점프 크립토는 앞서 이 점프 트레이딩의 모회사인 것이고, 이 점프 트레이딩은 자회사 성격의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점프 크립토의 메인 업무는 MM, 마켓 메이커로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달리 말해서 세력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점프 트레이딩이 3시 58분 이 1시간 전부터 대량의 이 비트코인을 입금을 했고,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4시 17분부터 대략적으로 한 5시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점프 트레이딩이라는 이 마켓 메이커가 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번의 하락은 의도적인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번 급락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롱 포지션의 73%라는 대규모 청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반대로 수익을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매도를 한 것이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좀 전에 이 트윗에 보시면 266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2660만 달러면 이게 원화로 감이 안 오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제가 미리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보시면 이것이 원화로 350, 대략적으로 한 4억이니까 한 350억 정도로 이번 급락을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350억이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지만 사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0억 원으로 시장을 조정했다는 것은 정말 작은 돈으로 이 시장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거래량이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뭐 이렇다 할 신규 유입은 없으면서 고인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 차트를 다시 보시면 저는 이 간밤에 이 장대 음봉의 하락보다 그 전에 이 상승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이 상승 원인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며칠 전부터 비트코인이 뭐 27K까지 뭐 계속 떨어졌을 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 이 상승에 모멘텀이 없다, 그리고 또 상승으로 방향을 틀 뭐 호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엊그제 이런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 급등의 원인을 대체로 여기 보시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예금이 빠져나갔다라는 이런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고, 이것은 뱅크론으로 다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 이 금융 시스템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또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이거에 따른 비트코인의 반사 이익으로 지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상승의 이유일까요? 저는 여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이 금융권의 위기로 다시 인식이 됐다면 어제 이 미 증시는 큰 하락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 미 증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가 0.68, S&P 500은 마이너스 0.38, 나스닥은 오히려 0.47의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진짜 이 은행권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금융권의 불안을 야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작은 점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인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은 그 전날 주가가 50% 폭락을 했음에도 또다시 30%의 폭락을 어제 보였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은행주의 이 종목들은 뭐 크게 떨어진 은행은 없고 오히려 3%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이 은행주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퍼블릭 은행의 이슈는 단지 이 비트코인 상승의 호재거리로 사용된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급등한 진짜 이유는 뭘까?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것도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올해부터 상승 추세를 탔었고, 이 상승하려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의 힘에 의해서 하나의 호재를 모멘텀으로 삼고 재차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어제 밤만 해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다시 이 상승 추세선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 상승으로 상승 추세선 위로 재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도 보시면 간밤의 하락으로 다시 이 상승 추세선 밑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제 일봉도 이 음봉이 아니라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선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아직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이 하락은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거래소 순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현재 1위가 바이낸스인데, 보시면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178억 달러로 지금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위인 코인베이스도 23억 달러밖에 안 되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거래량이 보이는 곳이 이 OKX인데 여기도 26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도 이 바이낸스가 8배 더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에 이 거래량은 불과 한 달 전보다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이 바이낸스에서도 과거보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프 트레이딩이 적은 돈을 들여서 이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는 가능을 하지, 좀 더 긴 시계열로 본다면 머지않아서 이 연준이 금리를 중단을 하고 또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이 시장에는 유동성 공급이 일어날 것이고, 그 유동성 공급은 거래량 증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들도 쉽게 조작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급락의 그 이면에는 저는 개미 털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지난 간밤에 번 돈으로 그 돈을 현금화해서 앞으로는 쟁여놓을까요? 물론 일부는 현금화를 하겠지만 상당수의 자금은 이 시장에 다시 재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털어먹어야 하니까 어제처럼 또 하락을 시킨 뒤 다시 또 저가 매수를 하고 또 다른 기회도 계획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포모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어제와 같은 무빙이 또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이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 올해는 이 축적의 기간, 회복의 기간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내년에서야 이 예열의 기간, 그리고 내후년에 본격적인 이 대세 상승장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의 변동성 같은 이런 큰 무빙은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를 기회의 순간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포모를 경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테슬라 홀더라는 분께서 이 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글이 보시면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 이 책을 쓴 한정수 님이 쓰신 글인데, 그런데 이 한정수 님이 누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코인 유튜버인 이 세령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세령님의 친구분이 이 한정수 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같이 또 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 사무실에는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한정수 님이 이 쓰신 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리 투자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강한 멘탈이 없으면 형편없는 투자자가 된다. 별일 없이 오르기만 하는 시장에서는 투자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을 하지만 변동성이 심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멘탈이 단단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이 이 변동성이 심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딱 지금 이 시장을 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멘탈이 단단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이 멘탈 챙기기가 중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